자, 하이퍼밀 이용해서 밀링 기능사 예제 30번 작업을 같이 해볼게요. 일단 30번 도면을 가지고 공개 문제 30번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솔리드웍스, 뭐 유지, 인벤터 등등이 있는데 필요한 모델링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가지고 모델링 작성하신 다음에 스텝 파일로 변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파일로 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스텝 파일 변환해서 확장명이 stp예요. 이 확장명 변경된 이 스텝 파일을 드래그해서 하이퍼밀로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모델 불러왔으면은 화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 우측 키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 회전 가능하고요. 마우스 가운데 키 이용해서 화면 이동 가능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 하이퍼밀의 공정 탭에 가서 다른 탭 말고 여기 공정 탭에 가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신규 공정 리스트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공정 리스트 이름 여러분들 뜻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NCS 요거를 바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작업 좌표계예요. 자, 클릭해서 여기 있는 회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좌표계를 바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작업했던 WCS 혹은 UCS를 기준으로 원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솔리드웍스, 뭐 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실 때 작업 좌표계와 동일한 원점을 놓고 모델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추후 하이퍼밀에서 모델링에 대한 뭐 작업 좌표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원점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확인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P소재 정의로 넘어갈게요. P소재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게 뭐냐면은 소재, 원 소재의 크기와 내가 작업할 모델링 두 가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소재고요. 이게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소재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설정 체크. 그리고 신규 만들어야죠. 소재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각 편자재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 계산에 편하게 박스로 놓고 계산 눌러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 원리는 이 모델링의 가장 최외곽점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소재 만들고 어차피 여러분들 기능사 시험 기준으로 페이스 커터로 두께를 맞추니까 21로 맞추니까 머신 센터 작업할 때는 박스로 바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확인 누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할 모델링입니다. 설정 눌러서 신규 누릅니다. 그리고 서피스 선택 요거요. 신규 선택 눌러서 다 선택해 줍니다. 이 선택한 서페이스만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거예요. 선택한 서페이스만 가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완료해 줍니다. 마지막 확인 눌러서 공정 리스트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공하려면 공구 만들어야겠죠. 공구. 자, 공구 탭으로 넘어갑니다. 공구 탭. 밀링 기능사에서 사용되는 공구는 총 3개예요. 3종류가 있죠. 센터 드릴, 8파이 드릴, 10파이 엔드밀. 그래서 저는 공구를 만들 건데 일단 저는 10파이 엔드밀을 황삭과 정삭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구를 총 4개 만들 겁니다. 자, 먼저 드릴 공구 만들어 볼게요. 드릴링에 빈 공간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신규 드릴 공구로 들어갑니다. 자, NC 번호는 공구 번호예요. ID, NC 번호 둘 다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 기준으로 3번에 센터 드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 작성해 주시고 자, 여기 직경은 뭐 3 놓고 커팅 길이는 뭐 30 정도로 줄까요? 대충 줘도 돼요. 센터 드릴이니까.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확인 누르기 전에 테크놀로지에서 절삭 조건 작업 가능해요. 절삭 조건 여기서 미리 설정해 놓으면은 추후에 공정 탭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할 때 여러분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설정을 해 놓을게요. RPM 2000에 드릴이니까 Z축 이송 속도만 설정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공간 하나 더 만들어야죠.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신규 드릴. 자, 8파이 드릴 17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8파이 드릴 이름 바꿔주고 똑같아요. 직경은 8이고요. 커팅 길이 T 길이죠. T 길이를 50으로 할게요. 적당히. 우리가 가공해야 될 공작물의 깊이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넘어가서 스핀들 800, Z축 120으로 바꾸겠습니다. 드릴이니까 Z만 바꾸면 돼요. 확인. 자, 공구 2개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엔드밀 2개 만들겠습니다. 황상용, 정상용. 자, 절삭공구 탭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신규 엔드밀이죠. 엔드밀 들어갑니다. 자, 황삭 엔드밀이 2번에 있습니다. 2번. 자, 10파이 엔드밀인데 황삭이다. 라핑. 황삭이다. 박지영 10파이 커팅 길이는 30으로 줄게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황삭 라핑 엔드밀 1200에 XY 이송 속도 300. 엔드밀은 XY 축으로 이송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Z 이송 속도는 1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추후에 여기 구멍을 통해서 들어갈 때 구멍은 8파이고 엔드밀은 10파이니까 절삭되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Z축은 조금 줄일 거예요. 자, 오케이.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신규 엔드밀 눌러서 이번엔 정삭 엔드밀 1번에 있습니다. 10파이. 그리고 이번에는 피니쉬 정삭 10파이 똑같고 커팅 길이 30으로 넣겠습니다. 똑같이. 테크놀로지는 정삭이니까 1500에 피드도 600 정도로 빠르게 줄게요. 축도 5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총 공구 4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공정.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로 가공 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놓고 빈 공간 아니에요. 마우스 오른쪽 신규 넘어가면 여기에 드릴링이라는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드릴 먼저 작업해야죠. 드릴을 뚫어야 이 자리에 엔드밀이 내려가서 가공할 거니까. 자, 센터 작업합니다. 드릴 뚫으려면 센터 작업 필요하니까 센터. 공구는 센터 드릴. 자, 윤곽 설정 넘어가서 2D 드릴링이고요. 여러분들이 윤곽 선택하는 방법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점으로 찍을 거예요. 점. 그래서 포인트 선택. 신규 선택 클릭해서 자, 여기는 원의 점, 중심점을 클릭하면 되겠죠. 하나밖에 없죠. 구멍. 확인. 구멍이 여러 개면 계속해서 연속에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멍 선택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최고 최저 높이는 센터 드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놓고 넘어가도 돼요. 3mm만 가공할 거니까. 그래서 파라미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가공 모드는 센터링이에요. 센터. 자, 그리고 안전거리, 진출거리 뭐 그대로 놔셔도 됩니다. 이게 R값인데 그대로 놔주시고요. 클리어런스 평면은 안전 높이에요. 이걸 2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진출 방식 클리어런스 평면으로 놓고 자,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는 깊이 관련으로 가서 전체 깊이를 공작물 상면 기준으로 3mm까지 가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센터들이 깊이입니다. 이 상태로 놓고 계산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센터 작업만 공정이 완료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 반복이에요. 자, 사실상 여러분들 드릴 가공은 크게 가공 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할 겁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 컨트롤 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놓으면 되죠. 복사예요. 이게 수정하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공구는 8파이. 그 전에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 전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꾸기. 센터 찍을 게 아니니까, 그죠? 패킹 드릴로 바꾸겠습니다. 클릭. 자, 더블 클릭해서 이제 수정할게요. 드릴링 패킹, 센터 드릴이 아니라 드릴링 패킹으로 바꾸고.
자, 드릴 공구는 8파이. 8파이로 뚫어야 되니까. 자, 윤곽 설정 바꿔지는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최저 높이는요. 바닥까지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값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혹은 여기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깊이 바꿔주고 0에서 21까지 전체 높이. 그리고 파라메트로 넘어와서 자, 선단 팁 각도 보정 체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드릴은 공구 인선 각도 118도가 있죠. 그 118도까지만 가공해버리면 여러분들 118도 모양으로 절삭이 남아버리죠. 관통이 안 돼요. 이 끝부분에서 관통이 되지 않고 드릴의 인선 모양대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선 깊이까지 보정을 해서 관통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십니다. 자, 얘를 체크하고 자, 패킹 깊이를 바꿉니다. 이게 Q 값이 될 거예요. 패킹은 3으로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손댈 건 없고요. 바로 계산 눌러서 작업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관통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릴 가공 끝났으니까 제대로 됐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내부 공작 기계 시뮬레이션 클릭합니다. 그리고 속도 절장이 조절해주고 이 버튼 눌러서 시작. 자, 이렇게 해서 관통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엔드빈 작업할게요.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신규. 자, 2D 가공. 자, 가면은 포켓 가공이 있어요. 포켓 가공 클릭. 자, 사용할 엔드빈을 일단 랍핑 황색 엔드빈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윤곽 설정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포켓 작업할 윤곽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안쪽 먼저 작업할게요. 그래서 윤곽 설정 신규 선택 클릭해서 닫힌 윤곽 선을 다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 혹시 뭐 선택을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누르면서 다시 재선택 하면 취소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클릭해서 완벽하게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곡선을 폐곡선 만들어줘야 된다. 폐곡선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누르고 자, 윤곽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최고 높이 포인트 선택 클릭해서 아무 점이나 클릭해요. 여기가 최고죠. 그리고 최저 클릭해서 내가 가공할 깊이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4mm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공 시작점은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엉뚱한 데로 들어가면은 생으로 엔드밀이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플런지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이 플런지가 뭐냐면은 Z축이 어느 위치로 들어갈 건지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 포인트 선택, 우리 아까 드릴점 선택한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 중심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35, 35 해서 중심점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서 2D 모드 그리고 하향 가공 선택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파라메터로 넘어갑니다. 파라메터에서 Z축 절임량이에요. 3mm죠. 최대 절임량 3mm입니다. 이거를 1로 하면 1mm씩 가공할 거예요. 1mm씩. 저는 한 번에 3mm 가공했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XY 절임량은 뭐냐면 겹침량인데 0.5라는 거는 공구 직경의 50%를 겹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40% 정도를 겹치게 합니다. 40%. 그래서 0.4를 줄 거예요. 0.4.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손댈 거 없고요. 똑같이 계산 눌러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그럼 안에 포켓 가공 됐죠? 자, 그러면은 바깥쪽 가공을 할 건데 바깥쪽도 마찬가지 포켓으로 할 겁니다. 지금 여기 평면 영역 보이나요? 여기 평면 영역, 여기 복선과 바깥쪽 곡선 이 두 개를 포켓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폭격 가공할 거니까 얘 복사합시다. 복사하는 방법 클릭해서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이 수정할 거예요. 포켓 가공 똑같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공구 그대로 쓸 거고, 윤곽 설정 들어가서 윤곽을 바꿔야 되겠죠.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얘를 체크 해제해서 없애고 새로 만듭시다. 신규 선택 눌러서 여기 안쪽 폐곡선이어야 돼요. 다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일일이 선택을. 자, 이렇게 다 해주고, 바깥쪽도 포켓이니까 바깥쪽도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 둘 다 선택이 됐어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최고점, 최저점 설정을 해주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안쪽이 3mm였기 때문에 똑같아요. 만약에 바깥쪽이 5mm다 그러면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공 방법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거는 이 곡선인데 모델링 형상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3D 모드로 바꿉니다. 3D 모드. 3D 모드로 바꾸고, 가공 당연히 하향 가공이고, 그리고 계산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엔드밀 들어가서 가공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내부 공작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작. 자, 엔드밀 방금 안쪽으로 들어갔었죠. 한 번에 3mm 들어가서 절삭하고,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엔드밀 절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돼요, 사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 정삭을 추가했죠. 그래서 정삭을 추가하실 분은 혹시나 측정을 했을 때 제대로 치수가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앞으로 원래 하실 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냥 황삭으로 마무리하겠다 라는 분들은, 근데 난 정삭을 할 거야 라는 분들은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황삭 포켓 가공할 때 파라미터 가면은 가공 여유량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 여유량을 0.1 정도씩 남깁니다. 0.1 정도씩. 그리고 다시 계산. 그리고 얘도 더블 클릭해서 파라미터에서 소재 여유는 똑같이 0.1 0.1 그리고 계산. 자, 이러면요 얘와 얘는 치수상 0.1씩 전부 다 남긴 겁니다. X, Y, Z축 전부 다 0.1씩 남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정삭을 추가할 거니까 똑같은 공정을 쓸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중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면 다중 선택돼요. 컨트롤 꾹 누르고 마우스 왼쪽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두 개 복사합니다. 자, 더블 클릭. 정삭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어요. 그대로 쓸 거니까. 그리고 파라미터 여유량을 0으로 바꿔야지. 정삭이니까. 그죠? 공구 바꾸고 파라미터 여유량 바꾸고 계산 하면은 다시 계산이 됩니다. 살짝 티가 나죠. 이렇게 높이도 다르고 측면도 더 가고 0.1 차이 납니다. 그럼 이거. 자, 얘도 마찬가지. 공구 1번 파라미터 0으로 바꿔서 계산.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차이 나죠. 이렇게 작업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조금 빠르게 할게요. 차이가 납니다. 자, 엔드밀 이런 식으로 정삭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됩니다.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왜냐면 600이니까 피드가 600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 포스트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스트 프로세스는 마우스 오른쪽 유틸리티에 하이퍼 뷰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저는 포스트를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천이라고 포스트가 나와요. 근데 혹시 포스트가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편집에 기계 설정 들어가서 신규 눌러서 포스트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천 포스트 돼 있고 3축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정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됐으면은 여기 있는 NC 파일 넣편한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나오죠. 센터 드릴, 황삭, 정삭 해서 요놈을 그대로 OK 눌러서, 자, 위치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저장되는지 위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 위치 찾아가서 이렇게 파일 열면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Z가 먼저 이송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 학교 장비 기준으로 화천 장비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파라미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M06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F 눌러서 M06은 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치 바꿔야 돼요. 컨트롤 X, 컨트롤 V 또 찾고, 컨트롤 X, 컨트롤 V 찾고,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M02 혹은 M32 되어 있는지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 저장하고 가공하시면 됩니다.